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뱃살은 늘어나고 체중은 줄지 않아서 고민인데 굶거나 운동할 시간은 부족하고 여기에 당뇨, 고혈압 같은 성인병 위험까지 높아져 걱정이 쌓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밥 대신 이것을 먹기만 해도 3주 만에 몸이 달라지는 비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굶지 않아도 되고 맛있게 먹으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밥 대신 이것을 먹었을 때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뱃살 3인치 줄이기, 당뇨와 혈압 관리, 항노화 효과까지 우리가 흔히 밥과 탄수화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뤄보고 왜 이 음식을 대체 식단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먼저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방법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밥 대신 먹는 이것의 정체와 그 필요성.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밥은 단순한 음식 그 이상입니다. 어릴 적부터 밥 잘 먹고 다녀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왔고, 밥이 곧 힘이라는 인식도 강합니다. 하지만 현대 식단에서 우리가 과연 밥을 지금처럼 많이 먹는 것이 건강에 유익할까요? 오늘 소개할 밥 대신 먹는 이것은 단순히 체중 감량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이 음식이 가져오는 건강상의 이점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바 있으며 우리가 전통적으로 먹어온 식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밥 대신 먹는 이것의 핵심은 바로 구석기식 대체식품입니다. 구석기 시대의 인류는 사냥과 채집을 통해 얻은 자연 상태의 음식들로 살아갔습니다. 이들의 식단에는 정제된 곡물이나 설탕이 없었죠. 그래서 과거 구석기 시대의 식단을 재해석한 현대 버전의 구석기 식단은 고단백, 저탄수화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신선한 채소,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와 생선, 그리고 몸에 좋은 지방을 포함한 견과류나 올리브 오일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탄수화물 의존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지방과 단백질도 훌륭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특히 밥과 같은 고탄수화물 음식은 섭취 후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이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도하게 분비되면 몸에 지방을 축적하는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밥 대신 구석기 식단을 따르면 이런 부작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몸속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식단을 추천합니다. 만성 염증은 비만,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성인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3주 동안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밥 대신 구석기식 대체식을 3주 동안만 꾸준히 섭취해도 우리 몸은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특히 가장 큰 변화는 허리둘레와 뱃살, 그리고 대사 건강에서 나타납니다. 먼저 구석기식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허리둘레가 약 3인치 약 7.5cm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체내 지방이 빠르게 연소되면서 복부 지방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복부 지방은 단순히 보기 싫은 문제를 넘어서서 대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복부 지방은 염증을 유발하고 심혈관 질환 및 대사증후군의 주요 위험 요인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밥과 같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한 후 빠르게 떨어지며 이는 피로감과 허기를 유발합니다. 반면 구석기 식단을 따르는 경우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들고 하루 종일 안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혈압도 개선됩니다. 구석기 식단은 가공식품을 최소화하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데 이는 체내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짠 음식의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섭취하면 혈압이 안정되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밥을 끊으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오해. 밥을 안 먹으면 건강이 나빠진다는 말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부모님 세대에서는 특히 밥을 거르면 힘이 없다는 믿음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에너지의 유일한 공급원으로 착각한 데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사실 우리 몸에는 탄수화물이 없어도 충분히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기전이 있습니다. 이를 케토시스 KETOSIS라고 합니다. 케토시스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대사 상태입니다. 지방이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케톤체가 뇌와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하며 이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밥을 아예 끊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해로운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대체 가능한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고구마, 콩류, 현미 등 복합 탄수화물을 적절히 섭취하면 탄수화물 부족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넷째, 구체적인 식단 구성과 조리 방법. 그렇다면 실제로 이 식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래는 3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식단 예시입니다. 아침, 삶은 달걀 23개, 아보카도 14개, 호두와 아몬드 같은 견과류 한 줌, 블랙커피 또는 무가당 녹차. 점심, 닭가슴살 샐러드 채소 로메인, 시금치, 방울토마토 등.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 레몬즙, 약간의 소금으로 간단하게. 코코넛 오일로 볶은 버섯이나 브로콜리 추가. 저녁, 구운 연어 한 조각, 찐 아스파라거스와 단호박, 코코넛 워터나 허브차. 특히 주의할 점은 가공된 소스나 드레싱을 피하고 자연 상태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식으로는 당 함량이 낮은 블루베리나 호두를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다섯째, 구석기 식단이 항노화에 미치는 영향. 이 식단의 또 다른 큰 장점은 항노화 효과입니다. 구석기 식단은 활성산소를 줄이고 염증을 완화하며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활성산소는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나쁜 식습관으로 인해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생성되면 세포가 손상되고 노화가 촉진됩니다. 하지만 구석기 식단을 따를 경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게 되어 세포 손상을 줄이고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보카도는 비타민 E와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주름 생성을 예방합니다. 연어에 포함된 오메가3는 피부 탄력을 높이고 염증을 완화합니다. 이처럼 구석기 식단은 단순히 체중을 감량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몸을 안팎으로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여섯째, 잘못된 실천으로 인한 실패를 방지하려면 구석기 식단이 모든 사람에게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처음 시작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탄수화물을 줄였을 때 생기는 허기와 불안감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천천히 실천하며 대체 식품을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끼만 구석기식 식단으로 바꿔보세요. 허기가 심할 때는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을 추가로 섭취해 에너지를 보충하세요. 목표를 너무 크게 세우지 말고 한 주 단위로 진행 상황을 기록하며 자신감을 쌓으세요. 일곱째, 이 식단을 실천하며 기대할 수 있는 장기적인 변화. 마지막으로 구석기 식단을 장기적으로 실천하면 체중 감량 이상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사 건강이 개선되며 특히 혈당과 혈압이 안정됩니다. 이 식단은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여 성인병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이제는 단기적인 다이어트 방법이 아니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해보세요. 오늘은 밥 대신 이것으로 3주 만에 뱃살을 줄이고 건강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중요한 건 이 방법이 단기적인 유행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 끼씩 바꿔보는 건 어떠세요? 영상을 보며 궁금한 점이나 경험을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